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 속에 야외 활동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K뉴스 기자를 모셔보겠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삼성폰 수령과 대북 제재 위반 논란. 파리 올림픽에 화려한 막이 오르고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은 것은 북한 선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다름 아닌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가 제작한 최첨단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뛰어난 품질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스마트폰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이러한 첨단 기술의 결정체가 북한 선수들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 전파의 문제를 넘어 복잡한 국제 정세와 얽힌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사치품과 첨단 전자기기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고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반면 북한은 지속적인 도발과 핵 개발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폰의 북한 유입은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스마트폰들이 실제로 북한 선수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 특성상 이러한 첨단 기기는 대부분 압수되어 권력층에서 독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과 북한의 고립된 현실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동시에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스포츠와 정치가 얽힌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평창 동계올림픽과의 차이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선수단의 공동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화해의 제스처가 이어졌죠. 그러나 당시에도 삼성 스마트폰 제공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IOC는 북한 선수단에게도 다른 국가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위반 우려 때문에 귀국 전 반납을 조건으로 내걸었죠. 이에 북한은 자존심 상한다며 수령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남북관계의 복잡성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을 상징하는 삼성 스마트폰은 북한에게는 그들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불편한 존재였을 테니까요. 반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조건 없이 스마트폰이 제공되고 북한도 이를 수령했습니다. 이는 외견상 진전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더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 이 스마트폰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혹은 오용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이라는 세계적 기업을 보유하고 첨단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인 체제를 고수하며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죠.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격차를 넘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 차이를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롭게 정보를 접하고 첨단 기기를 사용하며 세계와 소통합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폐쇄된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평창 올림픽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스포츠를 통한 화해의 제스처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체제의 변화 없이는 진정한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IOC의 입장과 실제 사용 여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번 사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 선수단이 받은 삼성 스마트폰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러한 IOC의 태도는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사회의 중요한 합의사항인 대북 제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마트폰들이 북한 선수들에게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외부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삼성 스마트폰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고성능 프로세서, 뛰어난 카메라, 혁신적인 폴더블 디스플레이 등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기기가 북한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기본적인 통신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극소수의 특권층만이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철저히 통제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올림픽 선수들에게 제공된 최신형 스마트폰이 실제로 그들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기기들이 선수들로부터 압수되어 권력층에서 독점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체제의 비인간성과 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라는 엘리트 집단조차 개인의 기본적인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첨단 기기를 사용하고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차이를 넘어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전망.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한 선수단에게 제공된 삼성 스마트폰의 운명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측은 이 첨단 기기들이 선수들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고 압수될 것이라는 데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현승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스마트폰들이 결국 김정은 일가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극단적인 계급사회와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측입니다.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들은 물론이고 국가대표 선수들조차 이러한 최신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의 통제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은 북한 정권 유지의 핵심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고화질 카메라가 탑재된 최신형 스마트폰은 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빠른 5G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SNS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죠. 이는 단순한 기술의 차이를 넘어 정보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우수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뛰어난 성능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이러한 최첨단 기기가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북한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겠지만 이 스마트폰을 통해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작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북한 체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북한 권력층의 사치품 수집 욕구만 충족시켜주고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이라는 세계적 기업을 통해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민 모두가 향유하는 반면 북한은 이러한 기술을 극소수의 특권층만이 독점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동시에 스포츠 행사를 통한 남북 교류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스마트폰 제공의 문제를 넘어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과 북한의 고립된 현실, 그리고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한의 삼성 스마트폰 사용 전례. 2023년 7월 북한은 화성-18형 대륙 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책상 위에 놓인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추정되는 기기였죠. 이 장면은 여러 가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증거였습니다.
삼성의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은 분명 사치품이자 첨단 전자기기로 대북 제재 품목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기가 어떤 경로로든 북한 최고 지도자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제재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 첨단 기기가 놓인 자리였습니다.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ICBM 발사 현장에 평화로운 소통을 위한 도구인 스마트폰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이중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모바일 기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은 삼성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기기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내부의 극심한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최신 스마트폰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가의 제품이긴 하지만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죠. 반면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조차 몰래 사용해야 할 정도로 통제된 사회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북한이 겉으로는 자력갱생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외국의 첨단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주체 사상을 내세우며 자국의 기술력을 과시하곤 하지만 정작 최고 지도자는 한국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의 지도자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술력, 그것이 바로 삼성이 가진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결코 자랑스러울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북한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대북 제재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에서의 삼성 스마트폰 사용 사례는 한반도의 복잡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과 그 기술을 갈망하면서도 폐쇄적인 체제를 고수하는 북한.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술이 평화와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삼성폰이 가져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변화. 북한 선수들에게 전달된 삼성 스마트폰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북한 사회의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2025년 평양의 한 구석에서 비밀리에 운영되는 작은 카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곳은 올림픽 출전 경험이 있는 전직 선수들이 은밀히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들 중 몇몇은 올림픽에서 받은 삼성 스마트폰을 숨겨두는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카페는 단순한 모임 장소를 넘어 북한의 작은 정보 허브가 되었습니다. 삼성폰을 통해 얻은 외부 정보들이 이곳에서 공유되고 토론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상 세계의 다양한 문화, 그리고 자유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점차 이 모임의 규모가 커지고 영향력도 확대됩니다. 전직 선수들의 가족, 친구들도 이 비밀 모임에 참여하게 되죠. 그들은 삼성폰으로 찍은 외부 세계의 사진과 영상을 보며 충격과 동경을 느낍니다. 어느 날 이 모임의 존재가 북한 당국에 발각될 뻔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부 권력층 자제들도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들의 영향력으로 당국의 조사를 피해갑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임 참가자들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북한 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삼성폰을 통해 익힌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북한 내에서 작은 스타트업들을 시작합니다. 이 스타트업들은 표면적으로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일반 사업체로 위장하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앱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암호화된 메시지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입니다. 점차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당국의 감시를 피해 은밀히 그러나 끈질기게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단순한 상상에 불과합니다. 현실의 북한은 이보다 훨씬 더 통제되고 폐쇄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사회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한 대가 북한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는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씨가 언젠가는 큰 불꽃이 되어 북한 사회를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의 힘이자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과의 교류와 소통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